네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저는 참 놀랐습니다. 우리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께서 99.99%의 정말 이 경이로운 네. 아마 세계적으로 이 99.99%는 깨지 않을 기록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세계 그래도 뭐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서 네. 이렇게 당 대표를 뽑는데 99.999%가 나왔다. 뭐 반올림하면 100%예요.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? 좀 조사해보고 나서요.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이게 북한에서도 하더라도 일당 독재 국가인 북한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99 뭐 그렇게는 봤는데 이게 99.9까지 본 거는 없거든요. 네, 98 제가 많이 보면 네. 98 뭐 97 정도 됩니다. 아, 거기도 2, 3%는 있어요. 예. 근데 이 조국당 보니까 뭐 5만 몇 명이 그 전자투표를 했다는 거 네네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아주 뭐 역대급 이게 경이로운 세계 정당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 득표율입니다. 누구 저 기네스북에 한번 좀 신청해 보십시오. 그러면 네. 아마 정당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조국 혁신당이라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조국 대표라는 사람은 너무나 영도력이 뛰어나서 99.99%의 어떤 지지로 당 대표가 됐다. 아마 이 기네스북에 딱 올라가 있으면 근데 이분은 곧 빵에 가신다. 네. 뭐 이것도 이제 뒤에 PS 그렇죠. 해서 붙여놔야 되겠네요. 그죠? 자, 이게 결과는 그렇습니다. 바로 이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에 대안은 없다. 그리고 이 당은 조국 개인당이다. 네, 개인당이다. 1인당이다. 사당이다.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표하면서도 좀 웃긴 네, 모양이에요. 그렇죠. 발표할 때도 좀 킥킥거리면서 막 장내에서 웃고 하는 게 자기들이 봐서도 웃긴 모양이에요. 야,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99.99냐? 그러면 그 0.01은 누구냐 도대체? 네. 저는 그 사람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아마 그 사람도 실수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뭔가 뭐를 실수했거나 뭐 그런 거지. 이거 근데 그 단독 입후보한 거 아니에요. 네. 단독 입후보 해가지고 그거 딱 북한식이에요. 네. 단독 입후보 해가지고 뭐 기권 내지는 뭐가 무효표가 없으면은 뭐 거의 이제 100% 가까이 나오는 거의 이제 조선노동당급 뭐가 돼버렸다 조국이. 네. 근데 조국이 원래 저기는 뭐 산호맹 그 사건 그래갖고 산호맹이 그 또 주사파하고는 운동권 내에서는 또 이렇게 뭐 좀 다르죠. 옥신각신하는 네. 서로 그런 사이였는데 조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주사파 저기에 뭐 그 엄청난 그 상징적 존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선이 인천, 제주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통계를 보면 지금 90%가 넘고 있습니다. 90% 넘고 압도적으로 이게 민주당은 보니까 이제 그날 그냥 결판 내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국민의힘은 몰아서 이제 한 번 하는데 네. 민주당은 이제 그때 결판을 내고 여기도 뭐 여전히 한데 여기는 오히려 관심사가 지금 정봉주가 최고위원 1등을 나섰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. 야, 참 이게 앞으로 이재명도 좀 머리 아프겠다. 어.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김민석을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. 김민석을 자기 차에 태우고 김민석이 이제 지금 지지도가 안 나와요. 안 나오더라고요. 네, 안 나. 왜냐하면 뭐 민세 아닙니까? 민세. 민세, 김민세. 옛날 네, 철새. 네, 김민세니까 아무래도 뭐 다 아니까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득표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정봉주한테 쪽으로 이제 참 상당히 쏠리는 것 같아요. 개딸들이.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 이제 그 지원 사격한다고 이제 차에 태워서 참 하는데 참 김민석이 참 옛날에는 뭐 거의 대권 후보까지 갔는데 글쎄요. 이제는 이재명의 빌붙어서 아이고 대표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야 저렇게 가서 생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한데 네. 문제는 이 정봉주라는 사람이 말입니다. 지난 총선 공천에서 떨어졌잖아요. 네, 근데 이게 강북을 모순 아니에요? 모순이죠. 아니 자기들이 국민들 앞에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이다. 네. 이게 목함지뢰를 갖다가 그렇게 비하하고 해서 네. 결국 공천까지 떨어졌는데 네. 근데 최고위원 1등이다? 또 1등. 수석 최고위원이다? 수석 최고위원. 그러니까 뭐 정청래 그 자리 그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그때 공천을 받았는데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. 네. 워낙 과거의 그 문제 발언, 목함지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발언들 도저히 국회의원의 자질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다소 발견됨으로써 공천 취소가 된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사람을 폐기 처분한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화려한 부활을 만들어내는 게 개딸들이다. 그럼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.
정청래보다 한 수 더 뜨지 않겠어요? 정봉주가. 둘이 아마 선명성 경쟁 엄청 할 겁니다. 예. 정봉주도 뭐 간단치 않는 이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험한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둘 다 또 학원 출신이에요. 그러네요. 학원업 출신이에요. 둘 다 또 누굽니까? 정봉주는 외대를 나왔죠. 예. 그리고 외대를 나와서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. 학원 사업을 해서 꽤 돈을 좀 벌었고, 지금 이제 이 정청래도 건국대를 나와서 이 학원을 해서 당시 마포에서 예. 스파르타식 학원을 했대요. 스파르타식. 예, 아주 그냥 애들을 뭐 상당히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둘 다 이제 학원 출신이 사실은요. 이 학원 쪽에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옛날에 이제 저희 뭐 같은 동기들이나 운동하던 친구들이 이 직장을 이제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전부 다 이제 저 학원 쪽으로 많이 갔어요. 그렇죠. 근데 또 말빨은 세잖아요. 네, 말빨은 세니까 이제 말로 그냥 아주 그냥 애들을 조집니다. 그냥.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를 갖다가 그냥 작살내요. 막 이래요. 불러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키웠냐고 막 부모를 완전히 그냥 가스라이팅 합니다. 예. 근데 그쪽에 지금 그 부자가 된 학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들이에요. 예. 그들이 실제로 돈줄이 돼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커넥션이 돼 있고,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학원 카르텔 그렇죠. 이거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학원 사교육 이 부분을 부추겨내는 게 거의 좌파들이 부추겨내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현재는 정교조 선생들 뭐 이런 하고 이 짝짝꿍이 돼서 문제 서로 뭐 주고받고 뭐 등등 하면서 이게 학원 사업을 좌파의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뭐 이 좀 화수분처럼 키워냈던 게 바로 현실입니다. 맞습니다.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두 명이 지금 옛날에 지금 현재 수석, 이번에 수석 이런 걸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민석이 그 과거 김민세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. 보니까 그때 이재명이 대표 출마 연임 선언할 때 기자회견 2시간 할 때 그때 부른 사람들 네. 중에 김지호는 이미 날라갔죠. 날아갔죠. 나머지는 올라갔어요. 근데 강선우도 부진을 못 면하더라고요. 강선우도. 강선우가 뭐 보니까 이현주 전현희한테 한참 밀리더라고요. 네, 이 싸움에 역시 밀리니까 네. 보니까 역시 이게 싸움꾼들이 이 역시 참 보면요. 이제 정치는 보면 앞으로 이게 일단 체력 검증, 목청 검증, 그다음에 막 독설, 막 상대방 공격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참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저는 뭐 거의 빵점. 아유 뭐 아니 저기 정치는 이렇게 수명이 짧으니까 네. 우리 현정님은 쭉 언론인으로서 이대로 그 장수하시는 게 훨씬 건강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. 참 이게 정치권이 그런 싸움꾼들로만 버글버글 하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글쎄요. 정청래가 저러니까 나는 정청도 더 잘하는데 최민희 나서고 김현 나서고 뭐 하는 거 보면 야 참 기가 막히다.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정봉주가 네.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재명은 90% 이상의 득표율, 수석 최고위원은 정봉주 네. 이렇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조국은 99.9% 득표율로 당대표 네. 연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.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다 잡았다. 네. 그건데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 보수당은 산업화라는 서사를 갖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민주화의 서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네네. 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요번에 저거를 정말 이제 이게 민주 없는 민주당. 민주 없는 민주당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내일 모레 전당대회 끝나고 당을 잘 화합하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의 다양성이 살아 있음을 그거를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. 정말 이 국내힘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절대 쟤들한테 안 꿀린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뭐 해줌으로써 이게 바로 이제 중수청 중에서 중도 수도권 그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또 청년들에게까지요.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. 지금 뭐 보면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도 뭐 다 주구장창 잘 살 것 같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절대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. 세상은요. 물론 뭐 강한 어떤 지지층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습니다. 자, 그런 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네들이 조금 더 공정한 것 같아.
너네들 좀 더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같아.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저 무도한 집단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제대로 이끌 만한 그런 실력과 도덕성과 능력이 있다.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이번에 너무나 그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합니다만은 어쨌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그런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들을 네.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다음 2027년 네. 또 한 번의 어떤 우리가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엊그저께 그 금요일 날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보니까요. 네.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똑같은데 민주당은 2% 내려갔더라고요. 내려가죠. 예. 왜 그러냐? 아니 이게 이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뭐 자해극이다, 막장극이다, 뭐 자폭이다, 뭐다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고, 민주당은 조용하잖아요. 네. 하는지 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. 근데 2% 내려가요? 그게 뭐겠어요?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점들을 유권자들이 보고 계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, 제가 보시면 정말 이 정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현명하신 분들입니다.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소수 특권층들이 자기들끼리 야, 좀 봐줘 이번에 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. 그리고 또 이런 걸 함께 누린다. 이런 어떤 정치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.